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 폭정을 저질러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치적 상황을 일컫는 가렴주구. 가렴주구, 가혹할까, 거둘렴, 벨주, 부활구. 가렴주구는 가정맹어호와 함께 특히 지방에서 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재물을 뜯어내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치적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렴과 주구가 합쳐져서 생긴 사자성어인데 유사어로 주구무이나 횡정가렴 등의 고사가 있습니다. 헌종농병, 탁황보박의상, 가렴박하, 임기구시, 이지간추, 구당서 목종기. 가렴은 구당서 목종기에서 유래되었는데 당나라 헌종은 나라 재정이 궁핍하여 황보박을 재상으로 발탁하여 정책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로부터 조세를 가혹하게 거두어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졌고 결국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예패의편서, 개어대국, 주구무시, 시부감령거, 춘추제 시전 양공 31년. 주구는 춘추자 시전 양공 31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원문은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 크고 강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어 그 대국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혹한 공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감히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다입니다. 부당서의 가렴과 춘추자 시전의 주구가 합쳐진 것은 유교 경전인 예기 단궁화편에 나오는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가정맹어호의 유래가 됩니다. 가정맹어어, 가혹할가, 정사정, 사나울맹, 어조사어, 범호. 가정맹어호는 가렴주구와 함께 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고 갖은 명목으로 재물을 뜯어내는 폭정을 저질러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치적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자가 태산측 유부인고 건묘자이에 부자시기 청지 사절업문지월 자지공야의 일사중유우자 이월 연석자 오구사오호 오부사원 금오자오사원 부자왈 하위부거야 월 무가정 부자왈 소자식치 가정맹어호야. 공자께서 제자들과 태산 기슭을 넘을 무렵 어떤 부인이 무덤들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이 소리를 듣고 절을 한 후 제자인 자루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무슨 큰 근심이 있으시길래 그리 울고 계십니까? 이에 부인이 깜짝 놀라 울음을 그치고 대답하기를 예, 너무 무섭고 슬픈 것인지라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님이 몇 년 전 호환으로 돌아가시고 몇 달 전에 남편마저 호환을 당해 죽었는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호랑이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물으시길 그런데도 왜 떠나지 않는 겁니까?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호환에 시달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를 듣고 공자께서 크게 슬퍼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모두들 이것을 꼭 기억해 두거라. 이처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춘추시대 말 공자의 고국 노나라 조정의 실세였던 대부 개손자의 폭정을 비판하는 비유를 적은 것인데 현대에서는 기득 권층의 부정부패나 정부가 가혹하게 세금을 수탈하는 것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럼 가렴주구라는 말이 사용된 대표적인 글들을 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한 톨이라도 더 우려내려고 소작인에 대한 가렴주구가 어느 말음보다 혹독하여. 김원일, 불의 제전. 왕실의 가렴주구 때문에 난리를 일으킨 도민들에게 어찌 배상금을 물라 하며.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이후로 길동이 자호 활빈당이라여 도시원 팔도로 단지며 가급 수령이 불의로 무리이시면 탈취하고 혹 집인무이시면 구제하며 샹을 침범치 아니하고 나라의 성물은 추호도 범치 아니하니 이러므로 제적이 그 의치 탐복하더라. 허균, 홍길동전.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현은 만성고라. 총론학시 민문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춘향전.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인의 피요 옥소관의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촌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도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입니다. 10여 년 전 광주에서 나주를 지나 목포를 가게 되었는데 광주에서 목포 가는 구도로를 따라 예의 그 선정비와 송덕비가 촘촘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이 선정비들이 봉건시대의 호남 민중들이 얼마나 가렴주구를 당해왔는가를 확인해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했다. 한겨레 20일. 마지막으로 공훈진보 유종원의 포사자서를 소개합니다. 영주 땅에는 기이한 뱀이 나오는데 검은색 바탕에 흰색 무늬로 그 뱀이 초목에 닿기만 하면 초목이 모조리 말라 죽었고 사람이 물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이 죽어야 했는데 이렇게 독한 까닭에 심한 중풍이나 팔다리가 굽는 병, 악성 종양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었다. 그래서 왕명에 의하여 이 뱀을 잡도록 하였고 이 뱀을 1년에 2마리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그만큼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만큼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다. 그럼에도 영주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뱀을 잡아들였다. 이 마을에 장씨라는 자가 있었는데 3대에 걸쳐 이 일에 종사하여 왔다고 했다. 그런데 꽤나 슬퍼 보여서 그 까닭을 물으니 제 조부도 그 뱀 때문에 죽었고 부친도 그러하였으며 저도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에 그럼 세금을 내고 목숨을 부지하지요 하니 이전부터 뱀 잡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문이 이곳에 산지 3대가 되었지만 이웃 사람들의 생활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궁핍해졌습니다. 또 이리저리 나라에서 걷어가는 것들이 많아 먹고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다가 굶주림에 쓰러지기도 하고 추위에 얼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어서 지금은 열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혹독한 관리가 마을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마을 사람들은 물론 개나 닭까지도 모두들 잔뜩 놀라 움츠리며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저는 1년에 2번 뱀을 바칠 때만 바치고 나면 평소에는 그러한 시달림은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니 대체로 1년 중 죽음을 무릅쓰는 때는 2번이고 나머지는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이웃 사람들보다는 늦게 죽는 것이니 어찌 제가 이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폭정을 저질러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치적 상황을 일컫는 가렴주구였습니다.